예, 저희가 뽑은 3위와 5위가 바로 나왔습니다. 어제 있었던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의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의사 면허를 뺏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벌써부터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학이 밝힌 입학 사정의 실제 내용과 법원의 판결이 서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조국을 때려잡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 딸의 인생까지 이렇게 잔인하게 박살내는데 이 정치가 지나치게 잔인하고 비열하다고 봅니다. 저는. 김어준 씨의 주장까지 만나봤고요. 이승훈 변호사님. 결론까지는 두세 달이 걸린다는데 일단 오늘도 조민 씨는 해당 인턴 의사 근무 중인 한일병원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제 당시에는 의사고시에 합격해서 면허증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의사로서의 자격 자체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해당 진료를 보고 있고 또한 그 행정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뭐 보건복지부에서 취소하기 전까지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인에게 의사 면허를 반납하라 이렇게 요구하기에는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이고 법에 따른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뭐 부산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나서 보건복지부에서 조치를 취한다면 행정상의 어떤 소송을 할 수 있을지언정 아직 그 시간 어떤 법적 절차는 개인에게 뭐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조민 씨는 병원에 정상 출근을 자막에 보이듯이 했고 정 의원님. 결론까지는 두세 달 걸린다. 그러니까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결정을 통보하고 당사자의 청문, 그러니까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입학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행정처분을 한다. 물론 확정 시에는 또 다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조민 씨는 어쨌든 인턴 의사 생활을 두세 달 정도는 앞으로 더 이어갈 수는 있는 거네요. 근데 그 두세 달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사실 조민 씨를 지금 딸을 망치는 거는 그 아버지 엄마인 것 같아요. 조국 씨하고 정경심 교수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의사가 되려는 그 과정으로 지금 들어가는 길이 부모가 아니었으면 갈 수 없었거든요. 그럼 능력이 안 되는 딸을 지금 의사를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의전원 다닐 때 낙제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죽하면 지금 부모들이 어떻게든 의사 만들려고 7가지 스펙을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법원에서 결정된 것만 봐도 7가지 스펙을 가짜로 만들어 갖고 지금 학교를 보내고 입학시키고 이렇게 해서 의사 만들어서 도대체 무슨 저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병원도요. 이 정도 됐으면 복지부도 빨리 결론을 빨리빨리 내주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조민 씨가 이거 오랫동안 저렇게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딸도 자유롭게 해주고 본인이 능력에 맞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진짜 부모가 도와주는 거지 자꾸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고 그거를 우기면서 딸한테까지 이렇게 하는 이 부모님 조국 씨하고 정경심 교수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반론 하나만 덧붙이면 어제 부산대 공식 입장은 조민 씨가 다른 성적은 괜찮았고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었다. 가짜서를 낸 게 뭐 일단 어제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산대학교 결정에 대해서 이거를 진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금지된 약물을 투여받고 예. 올림픽에 나간 어떤 스포츠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그 심의위에서 알아가지고 금메달 취소를 하고 금메달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아니 나는 그 약물 없어도 사실 금메달 딸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있었는데 왜 그 금메달을 빼앗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대도 그렇게 눈치 보면서 이상한 말을 그렇게 해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 후에 조국 전 장관은 SNS를 통해서 여러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성적은 좋았으니까 입학 취소는 너무 과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먼저 딸과 관련된 조 전 장관의 과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0대 고등학생 아이가 당시 입시 제도 하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인턴을 구해서 뛴 것, 그 자체를 두고 저희 아이를 비난하는 것은 좀 저로서는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애비로서 생각합니다. 표창장이 어떻게 발급되었는지는 저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상장을 받아온 건 사실이란 것입니다. 어제 아비로서 꽤 안타깝다는 표현을 조 전 장관이 처음 SNS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한번 화면을 볼까요? 부산대 설명에 대한 인용글을 올렸고 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행정소송이든 조치도 맞대응하겠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의사면허 취소 절차가 뭐 2, 3년 정도 다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있더라고요. 지금 정경심 교수가 이제 2심 끝났고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고요. 지금 조국 전 장관도 지금 1심 판결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러면서 계속 소송을 통해서 역사의 법정에서는 우리가 무죄다.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 내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소송을 건다든지 그다음에 또 이게 지나가 나면 또 보건복지부에서 또 의사 면허 취소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사 면허 취소 과정에 대해서 또 행정적으로 소송을 건다든지 또 고려대학교 만약 입학 취소 결정이 나면 고려대학교 결정에 대해서 또 행정소송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그 곳곳에서 행정소송을 걸어서 만약에 그 조민 씨의 입학 취소라든지 면허 취소를 질질 끈다고 하면 몇 년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법원의 판단은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사법부의 판결이 지금 거의 확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산대도 일단 이 정도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국민의 또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질질 끌면서 이 시위를 질질 그 연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오히려 자식을 위해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아니 성적이 좋았는데 그 허위 스펙 몇 개 만든 것이 사실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니까 과하다. 아까 그 김어준 씨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장 그 유의했던 게 어제 부산대에서 밝힌 게 그거 아닙니까? 입시 요강에 명시되어 있는 게 제출된 서류가 불법이거나 허위로 밝혀질 경우는 입시를 취소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모든 데에 다 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입시 요강에 명시되어 있는 그 내용을 입시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그걸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대학교 입시라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근데 입시 요강에 명시된 대로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에 밝혀졌는데 이걸 취소를 안 하면 성적이 좋았을 괜찮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공직선거법에서도요. 허위사실 공표를 했을 때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인데 박사과정 졸업이라고만 해도 이게 걸리면 벌금 100만 원만 나오면 당선 무효입니다. 예. 그 사람이 득표수는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2등 후보하고 10,000표 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박사과정 졸업이 아니라 수료임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썼으면 당선이 무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예를 들어 정말 유력하게 당선이 됐다 확실시 하더라도 되는데도 마찬가지. 됐다 하더라도 가짜서를 냈으면 득표수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그 조그만 학력 표기 하나만 잘못돼도요.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100만 원만 맞아도 당선 무효예요. 그렇게 지금 당선 무효된 사람이 많아요. 그걸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이나 김어준 씨가 우기는 건 제가 볼 때 여전히 조국 일병 부학이 조국 사수대 입장에서 이 논리를 굉장히 비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 전 장관이 SNS에 공유한 글이 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인데요. 이걸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보건복지부 정책보좌관이 당사자는 현재 의사로 활동 중이다. 조민 씨와 유사 사례요. 조민 씨 경우처럼 의사시험에 합격한 뒤에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경우는 처음이다. 보건복지부의 정책보좌관이 이 내용은 조민 씨를 좀 감싸는 듯한 발언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왜 감쌌을까? 지금 각 부 장관마다 정책보좌관이 있는데 대체로 당에서 또는 캠프 진영에서 파견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정권과 같은 입장을 갖는다고 이제 봐야 되고 저 발언과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저 학교에 저 대학 의전원의 신입생 입시 요강에도 부산대 의전원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은 그 자체로 입학이 취소되는지 아니면 허위 서류를 제출했어도 그게 당락에 관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까지 따지는지 그걸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위 서류가 제출이 됐어도 그게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그냥 인정한다. 이렇게 확정이 돼 있으면은 저거는 뭐 그대로 의사로서 유지하면서 의료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 여 보좌관이 얘기한 사례가 그 학교가 똑같이 학칙에 허위 사료를 제출하면 그 자체로서 입학이 취소된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 여기 예시를 들은 그 의사 그분은 조민 씨하고 똑같이 그 의전원 입학 부분 그다음에 의료 면허 부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건복지부가 코로나 문제, 특히 백신 문제 굉장히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책보좌관이 그런데 신경을 안 쓰고 조국 장관 딸의 입학 문제 더 신경 쓴다는 거는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법적인 거 하나 여쭤볼게요. 보건복지부가 허락을 하지 않아도 그 관리를 하지 않아도 의사 면허를 복지부 소관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도 있는데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의료법에 보면 그 학교 학부 졸업자, 의대 학부 졸업자, 그래도 의전원 졸업자 이들이 이제 의사고시를 하면 합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의사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봤다라고 하면 당연 무효가 되지만 의전원을 졸업한 자가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이건 합격 자체가 된 겁니다. 예. 다만 이제 소급적으로 이 학교에 어떤 입학이 취소됐을 때 이 경우에도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인가는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보건복지부가 바로 입학이 취소되면 바로 당연 무효로 봐서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이 시험을 볼 당시에는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합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어떤 견해는 나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적 해석에는 좀 다툼이 있을 수 있겠군요. 네. 김구식 교수님, 예. 너무 자주 인용해서 글쎄요, 뭐 언급을 얼마나 해야 될지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 8년 전 본인 SNS에 부정행위하다가 들키니 100문제 중에 한 문제만 했으니 시험 결과에 영향은 미미하다. 악을 쓰면 어떻게 하죠? 라는 SNS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논평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나온 것처럼 이게 사실 성적이 좋았고 그 스펙 허위 위조 서류라는 게 별로 당락에 영향이 없었으니까 억울하다는 논리를 여권 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SNS에서도 네티즌들이 찾아낸 겁니다. 2013년에 조국 전 장관이 트위터에 올렸던 글을 찾아낸 겁니다. 저게 지금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이 나왔을 때 당시의 여당, 그러니까 그 당시 새누리당이죠. 당시 여당 측에서 국정원에서 댓글 달긴 달았지만 이게 당락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했던 시절에 조국 장관이 그걸 비판하면서 쓴 글이에요. 그게 이제 돌아온 부메랑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예. 진중권 전 교수가 역시 또 조만대 장경이 세계문화유산이라고 지금 비꼬은 건데 저게 똑같은 이야기죠. 부정행위 왔는데 100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내가 컨닝을 했다고 그래서 99문제 다 맞았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이냐라는 식으로 국정원 댓글이 아주 영향이 미미했다는 걸 비판하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럼 똑같이 그게 돌아온 부면하게 되면 자기한테 그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민 씨의 스펙 서류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스펙 서류 자체만으로도 입시가 부정으로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스스로 뒤집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국정원 댓글 비판을 하는 것도 자기가 조민 씨의 입학을 정당하게 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정말 2010년대 그때부터 이제 야당을 지지하는 이 폴리페스로서 엄청 많은 활동들과 말을 해놨기 때문에 당시 야당이죠. 그렇죠. 예. 그때 많은 것들 해놓은 것들 지금 돌아와서 여당이 되고 권력의 한 중심이 된 조국 전 장관한테 자기 스스로에게 돌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조적조, 조만대 장경, 조스트라다무스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발 좀 조국 전 장관은 뭐 계속 누차 말씀드려서 되지도 않습니다만 SNS를 그만하시고 정말 저기 자녀들 좀 케어 좀 하시고 가족을 어떻게 좀 챙길 것인지를 진심으로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입학 취소 결정이 사회적 파장이 꽤 컸기 때문에 혹자는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대학 입학 취소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과거 조국 전 장관은 정유라 씨를 이렇게 언급했었습니다. 흑수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까지 가기가 힘들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좌절을 하고 화를 내고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하는 거죠. 이화여대가 발칵 집었던 게 돈도 실력이다. 돈 없는 너의 부모를 탓해라 라고 딱 정유라 씨가 말합니다. 글쎄요. 정유라 씨와 조민 씨를 비교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부터가 함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일단 그럼에도 제가 한번 써봤는데 1심 선고 전에 청담고등학교와 2대 입학이 취소된 정유라 씨. 2심 선고 후에 부산대 의전은 입학 취소 결정.
근데 이제 뭐 소송 제기 안 했다 정유라 씨, 조민 씨는 소송 가능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비교를 하면서도 부산대의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평가도 동시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늦었죠. 지금 고려대학교요. 아무 어떤 것도 조치도 안 하고 지금 저러고 있어요. 아, 물론 근데- 뭐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만 고대도 이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니 두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요. 사실 저 당시에요. 어머니인 최서원 씨는 아마 구속 중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딸인 정유라 씨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심 선고 전에 더군다나 이화여대는 이 사건으로 거의 초토화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1심 선고 전에 그냥 입학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정유라 씨는 그냥 승복하고 어떠한 소송 제기도 안 했던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지금 현재 보면 조민 씨는 아직도 그 아버지인 조국 씨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부산대하고 제가 볼 때는 고려대는 계속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항소심까지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지금 그냥 보고만 있잖아요. 항소심 많이 그 대법원 아마 이거 여론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으면요. 대법원 판결까지 보고 결정하겠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항소심에서 이렇게 한 것만 봐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아버지 백이네요. 아버지 백.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 아버지 백 뒷배경이 있다는 건 이제 정 의원님의 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